이력서를 100번 넘게 넣어도 연락이 없는 사람이 있고 30번 만에 최종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이 차이를 스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취준생들의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계속 분석해보니 스펙과 상관없는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행동 3가지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만 짚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 이야기입니다. 행동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구조를 다뤘습니다. 신입 뽑는 자리 자체가 줄고 있다는 얘기였죠. 구조는 내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쪽을 보겠습니다. 내 얘기다 싶으면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공통점, 이력서를 고치지 않습니다. 같은 이력서로 30곳을 내고 안 되면 50곳, 100곳으로 늘립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이력서를 다시 보는 건 괴롭고 지원 버튼을 누르면 뭔가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착각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채용을 시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보면 언젠가 붙는다는 생각이죠. 채용은 시험이 아닙니다. 취준이 길어지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취준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류는 내 이력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같은 이력서를 내면 비슷한 회사에서는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불합격이 계속되면 지원을 더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력서를 고치라는 뜻입니다. 떨어졌으면 고쳐야 합니다. 언제 고쳐야 할까요? 비슷한 직무로 10곳에서 15곳 냈는데 서류 통과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그 이력서로는 그만 내고 고쳐야 합니다.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떨어진 다음에 복귀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귀는 어렵지 않습니다. 떨어진 공고를 다시 열고 내 이력서를 옆에 놓고 공고가 원한 것과 내가 쓴 것이 어디서 다른지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떤 버전을 냈는지 적어두세요. 기록이 없으면 복귀도 못합니다. 오늘부터 지원 기록을 남기세요. 두 번째 공통점, 채용 공고를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사를 지원할 때 2가지만 봅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가, 연봉이 괜찮은가, 이것만 보고 지원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진짜 힌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담당 업무와 우대사항입니다. 담당 업무는 회사가 무슨 일을 시킬지 보여주고 우대사항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지원 자격은 커트라인일 뿐입니다. 커트라인만 맞춰서 낸 이력서는 회사가 시킬 일과 상관없는 이력서가 됩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 답한 건 직무 관련 업무 경험 67.6%였습니다. 학점, 어학 점수보다 앞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경험 없으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경험도 공고에 맞게 쓰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카페 알바를 했다고 해보죠. 공고에 고객 응대, 클레임 처리가 있으면 불만 고객을 어떻게 응대했는지를 쓰는 겁니다. 공고에 재고나 데이터 관리가 있으면 발주하고 재고 정리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공고에 맞춰 안 쓴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은 이겁니다. 지원 전에 공고를 3부분으로 나눠 읽으세요. 담당 업무에서 회사가 시킬 일을 찾고 우대사항에서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찾고 이력서 맨 위 2-3줄을 거기에 맞게 고치세요. 전체를 새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심사하는 사람이 처음 읽는 서너 줄만 그 공고에 맞추면 됩니다. 다음 지원부터 꼭 해보세요. 세 번째 공통점, AI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선을 긋겠습니다. AI한테 자소서를 대신 쓰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AI가 쓴 자소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내 경험이 아니라서 면접에서 바로 티납니다. AI는 내 경험을 못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AI의 한계입니다. 대신 AI가 잘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채용 공고 분석하기, 내 이력서와 공고를 비교해서 빠진 부분 찾기, 그 공고에서 나올 면접 질문 뽑기, 내 답변에서 근거가 약한 곳 지적받기, 원래 돈 내고 컨설팅 받던 일들입니다. 지금은 AI로 공짜로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같은 하루를 써도 혼자 준비하는 사람과 AI를 붙인 사람은 고치는 횟수 자체가 다릅니다. 이력서 한 번 훑고 낸 사람과 공고 분석, 첨삭, 예상 질문, 답변 연습까지 하고 낸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최근에 떨어진 공고 하나를 AI에 붙여넣으세요. 둘째, 이렇게 물으세요. 이 공고에서 요구하는 핵심 업무 3가지를 뽑아줘. 셋째, 내 이력서를 붙여넣고 다시 물으세요. 이 3가지 기준으로 볼 때 내 이력서에서 근거가 부족한 곳이 어디야? 10분이면 끝납니다. 내 이력서에서 부족한 부분, 목록, 그리고 다음 지원 전에 고칠 부분. AI 말을 그대로 믿지는 마세요. 공고 원문과 대조해서 맞는 지적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까지가 실력입니다. 영상 끄고 나서 바로 해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취업에는 운이 있습니다. 어떤 공고가 언제 뜨는지, 경쟁자가 누군지, 그날 내 서류를 읽는 사람 기분이 어떤지 전부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지만 운이 왔을 때 잡는 확률은 다릅니다. 떨어지면 이력서를 고치는 사람, 공고를 읽고 지원하는 사람, AI로 고치는 횟수를 늘리는 사람이 3가지를 하는 사람이 같은 운에서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말한 3가지를 뒤집으면 그대로 할 일이 됩니다. 지원 전에 공고를 3부분으로 나눠 읽는다. 떨어지면 복귀하고 이력서를 고친다. 그 과정에 AI를 붙여서 고치는 횟수를 늘린다. 이 3가지는 오늘부터 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할 일 딱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떨어진 공고를 다시 여세요. 내 이력서와 나란히 놓고 어긋난 곳을 딱 한 군데만 고치세요. 지원 100번보다 이 복귀 한 번이 다음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복귀해보세요. 지난 영상은 시장 이야기였고 오늘은 내 행동 이야기였습니다. 시장은 못 바꿔도 내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한 군데부터 고쳐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취업 현실 이야기를 계속 다룰 겁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